충청남도의회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의회 첫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고 총 75억 4,65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의 긴급 현안을 질문하고 철저한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4차 본회의에서는 미래 일자리 창출, 내포 신도시 완성, 인삼 약초 산업 활성화, 청년 대책,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총 19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 충청남도의회 5분 발언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9월 28일 4차 본회의를 열고 총 84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제34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정리포트 이지인입니다. 이번 제340회 임시회는 충청남도의회의 새 기록을 쓴 회기였습니다. 12대 의회 개원 후 첫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5분 발언 역대 최다 인원 참여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뜨겁게 열심히 일한 충청남도 의회의 활약,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충청남도 의회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모두 84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습니다. 9월 1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기업 지방 이전 지원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및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촉구 건의안, 식량, 주권, 쌀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수급 조절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안, 비료 가격 인상분 2023년도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충청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과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등 총 6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 가결했습니다. 이어 열린 2차, 3차 본회의에서는 이틀간 8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에 나섰는데요. 민선 8기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여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문도 진행됐는데요. 정광섭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에게 도내 교권 침해에 대해 질의한 후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고, 안종혁 의원은 전영식 정무부지사에게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질의하고 꾸준한 모니터링과 충청남도만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9월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총 1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의회 운영위는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M포세대로 불리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남도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포함해 5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통과시켰습니다. 또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 일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확정지었는데요. 제341회 정례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실시되며 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인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열립니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월 19일 제34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기경위 의원들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로부터 도지사 1호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조례안을 상정, 치열한 논의를 펼쳤는데요.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추진단원 임기에 관해 한 번 연임 가능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어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정보통신산업과 지역별 특화 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충남도 산업 활성화와 지역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소관기관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출연 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썼습니다. 9월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도민 건강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 충청남도의 만화 웹툰 산업 발전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만화 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습니다.
만화 창작 및 만화 웹툰 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된 만큼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조정위원회를 열어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고 11월 진행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 등을 채택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소관부서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집중 심의했습니다.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함에도 총 9개 사업에 91억 7,760만 원이라는 증액 편성을 요청한 저출산 보건복지실에는 각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안을 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일센터 지정운영사업 예산안의 삭감 타당성을 점검하고 여성 경력 단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는 복지환경 분야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사할린 한인 이주민의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가결은 고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 이주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남도 물 관련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일괄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는데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변경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40회 임시회 제1, 2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을 비롯한 상임위 소관 조례안과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농수해위 의원들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농촌융복합대학, 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를 지적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집행과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 노수해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도민들은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제공받고 해운선사는 운항지원금 지원으로 경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농어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의 방편으로 마련된 충청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정착,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농수회의 의원들은 경렬 비열도를 비롯해 외연도, 호도, 녹도 등 서해안 도서 지역을 돌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는데요. 해상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9월 19일 열린 1, 2차 회의에서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의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개정 조례안에는 사업 공구 분할 가능 여부 사전 검토, 불합리한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감액 예방 규정 등을 신설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맨홀과 하수구 덮개, 공동구 등을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으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안건소위 의원들은 충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찾아 119 상황실 신고 접수 현황 및 출동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 상황 관리 체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9월 20일에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아산시 송악면 약봉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공사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1조 251억 원 증액된 5조 4,762억 원이었는데요. 교육위는 이를 면밀히 심사한 뒤 총 73억 2천만 원의 예산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위는 충남도 교육청에 불효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기본 원칙에 충실한 예산 집행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시회 2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고, 초중고 학교의 일회용품 사용 경감을 유도하고 환경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학생들은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한편 학교 시설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충청남도 교육청 시설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하자 관리 지원 시스템의 구축,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지도 점검이 가능하게 돼 예산 낭비의 방지와 교육 공동체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2일에 열린 임시 1차 회의에서 충남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충남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총 9조 7,940억 중 2억 2,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총 5조 4,762억 중 불효불급한 예산 조정과 현미경 심사를 통해 73억 2,357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예산 수립의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과 행정 낭비를 최소화해주길 당부했고, 소중한 세금이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청남도 의원들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5분 발언 타임입니다. 이번 340회 임시회에는 총 19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전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5분 발언의 첫 주자 이종화 의원은 의병 역사의 상징성이 짙은 홍성이 의병 기념관 건립의 최적지임을 주장하고 건립부지 확정은 모두가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미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을 철회하고 토석 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 생태자연학습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민규 의원은 충남도의 1인 가구 비율이 적지 않다며 연령, 세대, 성별 특성에 맞는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철수 의원은 열악한 공공의료 서비스 현실을 강조하고 충남 북부권의 거점 지역인 당진의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철기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아산 곡교천 리버파크 조성 사업을 통해 충남도가 인공지능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선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용구 의원은 서산시 출생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서산 테크밸리 단지의 보육 및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확실한 향상 방안 마련을 피력했습니다. 주진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금액으로 산정하기 힘든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언한 안장훈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윤희신 의원은 태안 군민의 오랜 수건인 태안 원북간 지방도 603호선의 확포장 공사의 조기 준공과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박기영 의원은 기반시설 부족, 인접 시군 접근성 부족으로 입지가 악화된 KTX 공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상단 유치, 연결 교통망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수 의원은 폭우 등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 시 정부의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대한 농업 분야의 불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구영서 의원은 임시회 4차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현재 조성 중인 천안 아산 R&D 직접 지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천안 아산 KTX역과의 연결이 꼭 필요하다며 철도 고가 하부를 이용한 도보 통로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발언한 최강희 의원은 대천항 재개발구역의 어구수선장 단지 조성과 대천항 항만 재개발구역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는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청산주의를 강하게 질타하며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성재 의원은 충남의 인구 감소와 높은 자살률 해결 노력은 학생 시기부터 필요하다며 청소년 자해, 자살 예방 원스톱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정부의 통합복지체계 실현과 발맞춰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한 충남형 복지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현숙 의원은 아동 양육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 공간, 맞춤형 복지 정책, 자립 정책금 확대 등의 실효성 있는 자립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신순호 의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충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방한희 의원은 내포 신도시 지정구역을 삽교역, 덕산면 소재지까지 확대해 예산 홍성군의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충남 도정에 궁금한 모든 것, 충남도의 의원들이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까요? 충남 도정톡, 지금 확인해 보시죠.
충청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의정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 알찬 의정활동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